이 언택트로 상징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핵심 필수 노동자시죠. 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태를 청취하고 또 특히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가 지정이 돼서 또 중재가 이루어졌던 지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 이제 이행을 위한 점검 그리고 또 현재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 재반 상황에 대한 상황을 좀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염천 속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정말 노고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택배 현장의 상황을 청취하고 2차 사회적 합의 관련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님, 임성택 택배산업본부 본부장님과 택배노조 관계자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은 저희 당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행해온 동지들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결의도 함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께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안호영 부단장님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박해철 노동위원장님, 장경필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 택배 물량 폭증의 삼중고로 인해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12시간 가까운 중노동을 지속하다 보니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27일에 택배 노동자분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6월에 타결된 2차 사회적 합의엔 별도 분류 인력 투입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이후 2달이 지났지만 분류 인력 투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작업장 가운데 선풍기나 환기시설, 혹서기 대책 설비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선풍기 그냥 하나만 돌려놓으면 냉풍기가 아닌 이상 그 열풍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노동계 여러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용들을 잘 살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택배 사업장 폭염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내년에도 또한 그 이후에도 폭염은 이어질 것입니다. 현장 근로 여건 개선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도부도 곧 조만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같이 작업도 해보고 작업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경우 3분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됐는데 백신 휴가 제도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택배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보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현중입니다. 우선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 안호영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 부단장님,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빈 대변인님, 장경태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깊은 관심과 함께 참석해 주신 국토부, 고용노동부 담당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폭염 속에 방치된 택배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사업장 폭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냉방시설, 심지어 환기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높은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어지럼증, 탈수 등의 건강 이상 증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 역시 택배 노동자의 기본적인 위생,
건강,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강력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택배 물량은 약 33억 개에 달하고 매출액 역시 6조 원을 일찍이 넘겼을 정도로 택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택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정확하고 빠른 택배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한 택배 노동자의 공로가 가장 큽니다. 이런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한 시설 개선에 사측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리력 1차 투입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부와 당 중심의 상시 점검 체계가 꾸려져야 합니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실제 투입 인원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대가 없는 노동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투입이 안 될 경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에 힘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로 쓰러져 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목적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국노총 역시 택배 노동자가 겪는 모든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택배산업본부 조직국장 조강현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일반적인 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름철 비닐하우스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실내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선풍기가 보이는데요. 저건 택배기사들이 사비로 사서 사용을 하는 선풍기입니다. 그나마 터미널 내 전력이 부족해서 선풍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측에 천장형 선풍기가 있습니다. 천장형 선풍기는 구조상 택배 노동자들에게 바람이 오기 어렵고 천장에 뜨거워진 공기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기에 역부족입니다. 적재함의 길이는 9m에서 11m 정도 됩니다. 대형 선풍기 한 대만으로 안쪽까지 제대로 바람을 전달할 수도 없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도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해 상하차 인력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냉온수기 한 대 용량은 보통 냉수가 3에서 5리터, 온수가 1.5에서 3리터입니다. 500ml 생수병 한 병을 닫는다면 6개에서 10병, 컵라면을 먹는다면 3명에서 6명이 먹고 나면 그냥 일반 정수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 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택배 노동 현장입니다.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위에 옷이 젖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아예 우통을 벗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택배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곳은 시설 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의 주체인 대리점주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기 콘센트가 없어서 선풍기나 겨울철 개인 난방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낡고 녹슨 레일에 힘겹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 택배기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시설 확충에 비용이 들고 부지 또한 부족하다 보니 레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택배 노동자들은 구루마를 이용해서 자신의 물건을 계속해서 날라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연장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빗물이 샙니다. 택배 기사들이 임시로 장만한 장판에 물기를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시설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을 동시에 사용하는 곳으로 매일 아침 일일이 수동 레일을 설치를 하고 분류 작업을 한 후에 다시 레일을 해체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측의 사진은 수동 레일이라서 하나하나 물건을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중에 내 물건을 분류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이동식 천막을 치고 건물과 차량 사이에는 타프를 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천막 끝에 있는 물건들은 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량 주차구역은 거친 자갈 외에도 하급 건축 폐기물을 뿌려 날조각, 못 등이 발견되고 택배 차량의 타이어 마모와 구멍의 원인이 돼서 차량 이동이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에 대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규모이고 노지에 설치돼 온도 변화에 취약하며 적절한 환기 시설이 없어서 악취가 심합니다. 국유지의 무허가 시설이라 200명이 사용하는 터미널에 상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수질은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열사병 3대 예방 수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활물류법에 명시된 것처럼 택배 노동자는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을 보장받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설도 확보받아야 합니다. 혹소, 혹한기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관련된 물, 그늘, 휴식의 예방 수칙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사측은 택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시설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택배 노동자들이 법과 예방 수칙에 명시된 안전대책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향후 시설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분류 자동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분류 인력은 2명당 1명 또는 1명당 1명이 가장 이상적인 인원입니다. 1명당 1명의 분류 인원이 작업하는 공간은 폭 2.5m, 2명당 1명이 작업하는 공간은 폭 5m, 4명당 1명은 폭 10m의 넓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분류 시간이 늘어나고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기 위한 시간 또한 늦어집니다. 당연히 일을 마감하는 시간도 늦어집니다. 과로사를 받기 위해 10시 이후 배송을 금지하자는 과로사 대책과도 거리가 멉니다. 분류 인원이 이렇게 투입된다면 결국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비용에 관해 현장에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택배기사의 죄송합니다. 올 하반기까지 주식회사 한진과 롯데는 각각 4명당 1명, 4.75명당 1명 투입을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1000명을 투입하겠다는 롯데는 현재 308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2000명 투입을 약속을 지킬 것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택배기사의 분류자격 전면 배제를 약속한 모든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합의 결과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 감독 기관을 만들어 과정과 결과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각 택배사와 대리점이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점에게 모든 책임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류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적정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리점에서 분류 인력을 관리하는 것과 택배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류 인력의 관리 주체는 택배사가 되어야 합니다. 터미널 자체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분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인력이 투입이 어려운 이유는 시설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이동식 간이 레일을 매번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곳, 택배기사가 일단 출근하여 차량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레일을 설치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들은 분류 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분류 인력 투입 자체가 어려운 곳은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해야만 하고 이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이 되어 택배기사 과로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 분류인력 100% 투입을 목표로 각 택배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설 확충이나 부지 이전 계획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분류 인력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기 힘들 것입니다. 반드시 시설 확충과 부지 이전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터미널에 화장실이 2칸입니다. 남자 화장실 2칸이고 여자 화장실 1칸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좀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점에서는 터미널 이전 문제로만 자꾸 넘기기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류 인원도 투입도 이 터미널 이전하면서까지 같이 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터미널 이전 문제가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10월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터미널 이전이 시설물 자체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자꾸 회피만 하세요, 지점에서는. 그래서 이 터미널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저는 이 시설물도 같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에 개선점이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게실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오히려 상하차 할 수 있는 기사들 탑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지 자체도 협소해서 지금 저희도 한 3년 전서부터 이전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물량 증가가 해서 SM수 택배 차량 터미널 입차량 증가가 현 부지 1,500평인데 3,000평으로 늘려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당을 관할하고 있는데 터미널 센터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분당까지 오는 시간이 20분에서 천천히 한 25분 걸리는데, 만약에 이게 부지가 없어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 3,000평이라는 부지를 찾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0분, 50분. 시간상의 문제가 더 많이 과중되기 때문에 유리비에도 차량 감가 떨어져서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나 부지 선점에 있어서 택배사들한테 먼저 선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 환경도 개선이 되고, 요번에 저희가 5월달부터 지사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서는 여름에 폭염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여름에 선풍기나 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번을 설비 시설하는 그런 회사에서 와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본사에서 입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과하다, 투자하기 어렵다, 곧 부지도 이전해야 되는데 좀 과하다, 좀 이해하고 좀 많이들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커지는데 회사들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같이 좀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자리도 좀 자주 저희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오늘 자리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되게 보기에는 진짜 좋아 보여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SM들이 분류하려면 거기가 원래부터는 1층부터가 분류장이었는데 지하 1층, 2층은 이제 주차장 공간을 지금 이제 차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분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일단 환풍기 시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을 뿐더러 SM들 이제 기사들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냉온수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이제 도로까지 나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나가게 되면 또 분류 도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 단속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 시간대에는 또 주차 단속도 끊기는 시간대도 되게 많고, 솔직한 말로 그 정도까지 되고요. 일단은 1층 같은 경우도 주차 공간, SM들이 차들이 거의 한 100대 정도 이상은 되는데, 수동 레일이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본 레일에서부터 진짜 손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에까지, 노상까지. 구루마질 하면서까지. 그런 거 보면은 참 보기 안 좋아요, 진짜. 외관상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 터미널인데도 비 오면은 수동식 천막 이용해야 되고, 그 비 안 오는 도중에 또 하다가도 또 오면은 또 작업하다가 말고 또 수동 천막 설치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물건들이 많이 적거든요. 또 파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일단 이런 거 저희 봤을 때는 많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사 쪽이랑은 아직 저희도 이제 여기 한노에 이제 들어 가입하게 된 게 되게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본사 측이랑은 아직 얘기를 안 해본 상태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